다음은 네, 데이터 플랫폼과 비식별 조치를 설명할 김창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의 김창혁 변호사라고 합니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김 저는 변호사님은 데이터 플랫폼 경험이 네,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데이터 네, 플랫폼과 비식별 조치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여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아서 그리고 결합 절차를 거친 다음 수요자들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데이터가 곧 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짐에 따라서 다양한 빅데이터 플랫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플랫폼으로는 과기정통부의 지원으로 다양한 센터 플랫폼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19년도에는 금융통신 중소기업 등 10개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었고요. 그리고 20년도에는 소방안전, 스마트 치안, 라이프로그 등 6개 플랫폼이 구축되었습니다. 저희 린테크 팀은 중소기업, 라이프로그,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고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관련 기업에서는 개인정보법상 보호법상 규제가 가장 큰 이슈일 것이고 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관련 질문 사업을 해주시죠. 수행하는 기업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무엇을 좀 유의해야 할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부분은 빅데이터 플랫폼이 어떤 구조로 진행되는지 관련돼서 예시로 저희 중소기업 빅데이터 센터 사진을 가지고 온 것인데요. 일반 기업 또는 센터 사업자 공공기관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것을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서 스타트업, 정부, 공공기관, 일반 기업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 관련 기업에서는 우선 3가지 이슈를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명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데이터 결합을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지 이렇게 유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개인정보라고 하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우선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번호, 영상 등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있고요. 그것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를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쉽게 결합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는 비용, 시간, 기술 여러 가지들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간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명 정보를 들 수 있는데요. 가명 정보라고 하면은 개인정보 중에서 일부를 삭제하고 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를 말합니다. 2020년 8월 5일 개정법에서 가명 정보가 도입되었고요. 대신에 결합 절차가 복잡하고 그리고 준수사항 등 규제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명 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고 가명 정보가 익명 정보보다 데이터로서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이를 잘 하기만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결합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2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먼저 익명 정보로서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라 하더라도 비식별 조치를 완료해서 익명 정보로서 결합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가명정보로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결합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정보 규율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거나 익명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년 전망은 내년도 어떻게 전망이요? 될까요? 네. 네, 그리고 뭐 앞으로 내년 아까 전망이라고 개인정보보호법 하면은 개정하고 좀 연결이 되겠죠. 그죠? 네, 이걸 맞습니다. 실수했을 때 이제 아까 말 과징금 같은 거 받게 되는데 그게
좀 강화되는 게 있고 또 형사처벌은 완화되는 게 있고 그러네요. 어떠신지요? 네, 정경호 변호사님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제에 따른 처벌, 그다음에 행정상 처벌 이런 것들을 모두 뭐 감안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데이터 플랫폼의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다 구축되어 된 것들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결합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량이 많지는 않지만 이 데이터가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더 가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결합을 해서 얼마나 또 경제적으로도 가치 있는 데이터를 잘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 또는 그리고 이러한 결합된 데이터들을 시각적으로 또는 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가명정보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상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를 현재 계속적으로 장려하고 있고요. 이 부분 규제를 하고 있는데 결합 전문기관을 확대하고 결합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유 기업은 산업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 정보로 데이터 결합하는 것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지금 여기 PPT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도 롯데멤버스와 KT가 본인들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정된 부분의 분석이 가능했지만 두 양쪽 기업 데이터 가명 정보로서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그리고 조금 더 가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그러한 사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뭐 저희가 수행한 케이스는 아니고 언론에 공개된 사례를 가져온 거죠. 저희 네, 이 맞습니다. 데이터 결합이라는 것은 특히 가명 정보라는 게 어디 딱 책에 써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잘못되면 굉장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데 우리 김창혁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네요.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